특정한 자동차를 개발한 팀 100명한테만 네. 회장님이 이제 불러서 3억을 준 거야. PM한테 네. 또 나눠 가지라고. 네. 갑자기. 네. 그 아무 기준이 없잖아. 그래서 막 그렇지. 그날 밥 먹으러 갔다가 걔는 돈 세느냐고 밥도 못 먹었다네. 근데 그날 또 회장님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아마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다니까 이게. 네. 네가 너희들이 너 연구팀이 돈 받은 사실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랬다는 거야. 어땠을까? 결과는 어땠을 것 같아요? 팀워크의 최악의 그 방아쇠를 그 다음날 전 공장에 다 퍼진 거야. 저놈들이 지난주에 어저께 만나서 회장님 만나서 뭐 밥도 얻어먹고 금일봉을 받았다. 근데 자동차 개발할 때는 연구팀만 있는 게 아니고 시작, 시험, 뭐 테스트해보고 그다음에 밤샌 사람 아니 업무 협조가 안 되는 거야. 야, 돈 많이 받은 놈들이니까 시험해. 야, 우리가 뭐 개털이잖아. 인센티브는 이거 정말 설계를 잘해야죠. 인센티브 잘못했다가 정말 돈 주고 뺨 맞는. 네, 분란을 일으킬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인센티브 정말 설계가 되게 중요해요. 정말.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고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태입니다. 오늘은 좀 인센티브에 대한 이야기 인센티브. 해볼까 하는데요. 저자가 사멜 보울스라고 책 제목은 도덕경제학, 모럴 이코노미인데 솔직히 제일 안 어울리는 그러니까 두 단어의 조합이잖아. 그렇죠, 아주 대치되는 단어네. 경제학에 도덕이 어디 있어요? 이익만 있고, 그러니까. 이익 추구만 있지. 근데 이 사람의 문제의식은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거로 보잖아요. 경제학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인센티브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잖아.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데 왜 그렇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까? 그래서 인센티브가 왜 선한 시민을 대체할 수 없는가? 즉 경제적인 동인만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가에 대한 연구인데 너무 재밌어요. 이 책에 이런 사례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의 어떤 어린이집들이 이런 실험을 해요. 그 부모들이 일하는 부모들이 이제 아기를 맡겨놓잖아요, 어린이집에. 그래서 끝날 때 찾으러 와야 되는데 지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일 때문에 바쁘니까. 그래서 어떤 실험이냐면 지각하면은 약간의 벌금을 내게 해봤어요. 페널티를 냈구나. 페널티를 내게 했더니 한 6개월 정도 실험하거든요. 근데 한 군데가 아니라 6군데 어린이집에서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로 부모들이 지각이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그대로였을까요? 늘었을 것 같아. 네, 늘었죠. 네. 어떤 면에서 늘었을까요? 아니 그전에는 약간 죄책감이 있었을 것 같아. 막 근데 돈을 내니까 에이 뭐 어차피 뭐 벌금 내는데 뭐 그렇죠. 뭐 더 늦지 뭐 떳떳하게 죄책감이라든지 또 우리 애를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사라지고 경제적 거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벌금을 내면 늦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선한 시민이 몰아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순간에. 비슷한 예가 하나 더 있는데요. 미국 그 보스턴에서 어떤 소방청장님이 새로 부임을 해온 거예요. 했는데 이 사람은 데이터를 좋아해. 그래서 소방대원들의 근태, 우리 한근태 교수가 근태 데이터를 다 분석한 걸 가져와봐라. 그랬는데 좀 특이한 걸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 이 소방대원들이 아프면은 유급 병가를 쓸 수 있었는데 그렇겠죠. 유급 병가가 크리스마스 전후에 많은 거야. 당연하겠지. 연이어서 쓰려고. 그러니까 병가인데 그래서 이분이 굳게 결심을 하고 유급 병가 일수를 줄여버려요. 아 그래요? 무한히 쓰지 못하고 최대 연간 15일밖에 못 쓴다 이런 식으로 딱 제한을 하니까 다음 해에 이 소방대원들이 그 뉴 이어스 헐리데이 있잖아요. 신년도. 그때 붙여서 병가를 신청한 소방대원의 수가 더 늘었겠네. 2배 이상 증가해버려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걸 생각해보면 소방대원들이 뭐예요 그건? 그러니까 그거에 붙여서 쓴 사람, 그러니까 좀 악용한 사람도 당연히 있는데 그 소방대장의 그 행동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를 너네는 이런 거 없이는 똑바로 행동하지 않을 거야. 자율성이 없는 사람으로 받은 거네. 사명감이라고는 없는 완전 그걸로 보니까 그걸로 기분 나쁜 거야. 네, 복수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몰아냄 효과라고 얘기해요. 몰아냄. 인센티브를 준다는 게 뭔가 자기가 인센티브 없이도 할 수 있었던 어떤 선한 의도를 몰아내버려요. 인간적인 어떤 측면을 몰아내고 이기적인 면을 더 조장한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까 얘기대로 똑바로 이런 거 없으면 벌칙이나 그러니까. 그거 없으면 똑바로 행동하지 않을 거잖아라는 불쾌한 정보를 준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코칭에서도 되게 의미가 있었는 게 우리가 그 인정 칭찬이 좋은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되게 가려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뭐 휴지가 떨어져 있어. 그러면 저 여자 화장실에서 종종 그런데 손 닦은 그 휴지를 휴지통 주변에 이렇게 던져놓는 거지. 사람이 있어. 그렇겠죠. 근데 저는 보통 제 손 닦은 다음에 그거를 집어서 넣어놔요. 제 다음 사람이라도 깨끗해지라고. 근데 만약 그런 행동을 누군가가 보고 인정, 칭찬을 하고 인센티브 점수제로 하잖아요. 아, 그럼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할 뿐더러 남들이 안 보는 데서는 그걸 할 동기를 잃어버려. 아무도 안 봐주는데 내가 이걸 왜 해? 남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데. 인정을 안 해줬는데. 좋은 일 했는데 인센티브가 있으면은 남들의 인정을 바라게 돼요. 그게 이제 좀 문제고. 그다음에 도덕적 거리두기라고 만약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당신에게 뭐 1년에 뭐 4일 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4일 휴가 다 안 쓰면 굉장히 손해보는 느낌 받잖아요. 네, 글쎄. 뭐 점심 12,000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1,000원짜리 먹으면 왠지 1,000원 손해본 것 같은 느낌. 네. 그게 그 인센티브 경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를 도덕적 거리두기라고 해. 내가 필요한 만큼 쓰면 된다가 아니라 최대한 이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다. 느낌, 이런 걸 주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라는 것이 정말 그 문제가 된다. 그때 제가 이 책 소개하고 내가 한 교수님 뭐라 그랬냐면 우리나라 이 정책 당국자들이 이런 책 좀 읽으라고 해라. 왜 사람을 모든 거를 벌금과 인센티브로 모든 거를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러셨잖아요. 맞아. 그 인간성에 대한 거. 인센티브는 어떤 좋은 면도 있지만 이런 부작용이 됐다는 거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나는 그 인센티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약간 그런 거잖아요. 우리 그 책 중에 댐인가? 그 독일의 회사. 그 뭐죠? 그 책 제목이 철학이 있는 기업. 그래.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인센티브 같은 건 없앤 이유가 뭐냐면 인간을 매니필레이션, 인간을 조작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일종의 조작이거든요. 거기에 들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정책 같은 거 보면 무슨 다 신고하면 또 돈 받잖아.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그걸로 다 포인트 제도. 포인트 제도. 그러니까 난 그런 거 너무 나는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게 필요하죠. 그것으로서 모든 게 돌아갈 수는 없다. 오히려 그 시장이라는 게 아까 우리가 신뢰 얘기도 했지만요. 시장은 신뢰라는 게 또 다른 속성이 뭐냐면 내가 주면 저 사람도 대갚아 줄 거다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율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처럼 큰 건 없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약간 손해를 보면 저 사람이 나를 다음에는 대우해 줄 것이다. 그런 믿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일종의 그런 도덕적인 의무감 같은 건데 그거를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일부 계층이 너무 이제 지배해버리면은 뭐 족벌 사회처럼 가버리니까 문제가 있지만은 시장이라는 게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렇죠. 좋은 일을 한 사람이 보답받는 구조만 정착이 된다 그러면은 그 오히려 불공정한 제한이나 인센티브는 없어지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시민적인 덕성, 우리 그 조직에서도 어떤 표현이냐면 조직 시민 행동이란 말이 있어요. OCB라고 그러거든.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인데 그건 뭐냐면 자기 그 의무가 아니라도 회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를 OCB라고 그러거든요. OCB가 어떨 때 촉진되냐 그러면 상사가 믿어줄 때. 친구가 좋을 때 이럴 때거든. 그러니까 50에 대해서 다 일일이 포인트에서 점수를 주고 인센티브를 준다는 게 오히려 50을 쇠퇴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센티브가 없을 수는 없죠. 있죠. 필요할 때는 정말 그게 굉장히 효과를 많이 발휘하지만 사실 잘 가려서 써야 되고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집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애들한테도 인센티브를 너무 거는 사람이 많아. 저도 걸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 아니 지위에서 하는 건데 그걸 왜 부모가 그럼 그런 거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인센티브로 보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지금 뭐 행정하는 사람들은 너무 인센티브에 목숨을 걸었더라고. 저도 실패담이 있어요. 저희 둘째가 어렸을 때부터 큰 애는 책 읽기를 좋아했는데 둘째가 책을 안 읽는 거예요. 초등학교 2, 3학년 때. 그래가지고 제가 책을 읽으면은
이제 1,000원씩 주례했는데 책을 읽었다는 거를 어떻게 알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우리 작은 오빠한테 이제 협조를 구해서 책을 읽고 삼촌한테 전화해서 무슨 책 읽었는데 어떤 내용이라고 얘기해달라. 그렇게 했거든요. 1,000원씩. 근데 결과가 어땠어요? 망했어요. 왜냐? 얘가 읽었어. 읽은 다음에 우리 오빠한테 전화한 거예요. 삼촌 저 찰리와 초콜릿 공장 읽었는데요. 그래 어떤 내용이었어? 그 설명하는데 1시간 걸리는 거야. 우리 오빠가 저한테 제발 그만하게 해달라. 승수 전화 좋은데 이거는 너무 힘들다. 연구실에서 나 집에 못 가고 1시간 동안 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저 그때 깨달은 게 책 읽은 거를 요약한다는 게 엄청난 기술. 그렇지. 그걸 못하는 거야 애들은. 다 얘기하는 거야. 다 얘기해야 돼. 찰리가요 갔는데요 초콜릿에 빠져가지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멈췄지만 아무튼 인센티브가 중요하지만은 그 밑에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인간의 그런 본연의 그런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을 해치게 되면 안 돼. 그렇죠. 근데 인센티브 하게 되면 난 그 평가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 그렇죠. 평가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사실 그 보면 옛날에 그 무슨 이제 S전자 이런 데서도 보면 막 인센티브 때문에 PS인가 이런 것 때문에 막 지금도 그러잖아. 지금도 말이 많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한쪽의 인센티브가 다른 쪽에 일을 안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도 그리고 되게. 교수님 항상 그 얘기 하시잖아요. 인센티브가 예상되면 인센티브로서의 그렇죠. 그게 없다. 네. 효과가 없고 네. 이레귤러리티 그게 비규칙성이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했을 때 진짜 좋을 때는 예상치 못한 인정이나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땐 진짜 기쁜데 나 이거 하면 인센티브 받을 거야 이러면은 본질이 진짜 대표적인 게 제한제도예요. 제한제도. 예. 예전에 한 20년 전에 직원들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제가 번역한 적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책에 바로 그런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제한에 이걸 올릴 것이냐라는 건데 우리 제한을 하게 되면 이제 돈도 주고 여러 가지 한다고요. 개발했을 때는 그걸로 일어나는 매출에 뭐 얼마까지 주는 거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문제는 일단 개발해서 엄청 돈을 버는데 이해 당사자가 너무 많은 거야. 그 누가 개발하냐는 거야. 응? 연구소가 있지. 그 스케일업 한 사람이 있지. 그 대량 생산한 사람이 있지. 마케팅한 사람이 있지. 근데 이거 누구 줄 거냐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극명한 사례가 제가 예전 다니던 회사에서 자동차를 동시에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특정한 자동차를 개발한 팀 100명한테만 회장님이 이제 불러서 3억을 준 거야. PM한테 또 나눠 가지라고. 갑자기. 그 아무 기준이 없잖아. 그래서 막 그날 밥 먹으러 갔다가 걔는 돈 세느냐고 밥도 못 먹었다네. 근데 그날 또 회장님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아마한테도 얘기가 좀 말라고 그랬다니까 이게. 네가 너희들이 너 연구팀이 돈 받은 사실을 아마한테도 얘기하지 말라래겠다는 거야. 결과는 어땠을 것 같아요? 팀워크의 최악의 방아쇠를 그 다음날 전 공장에 다 퍼진 거야. 저놈들이 지난주에 어저께 만나서 회장님 만나서 뭐 밥도 얻어먹고 금일봉을 받았다. 근데 자동차 개발할 때는 연구팀만 있는 게 아니고 시작, 시험, 뭐 테스트해보고 그다음에 밤샌 사람 아니 업무 협조가 안 되는 거야. 야 돈 많이 받은 놈들이니까 시험해. 야, 우리가 뭐 개털이잖아. 인센티브는 이거 정말 설계를 잘해야죠. 인센티브 잘못됐다가 정말 돈 주고 뺨 맞는 분란을 일으킬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인센티브 정말 설계가 되게 중요해요. 정말. 그러네요. 그러니까 리더들 그리고 특히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 설계하는 사람들이 꼭 읽어봐야 될 책이고 또 이걸 통해서 인간의 그 동기, 선한 동기, 수령할 수 없는 것들이 참 소중하구나. 맞아, 그게 정말 소중한 거야.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뭐 존중, 존경, 뭐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줘서 이 도덕 경제학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